마산해양신도시 용도 제한이 없어져 결국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지방균형발전과 원자력발전 안전,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다쳤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끝내 숨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3개 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에는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가 결국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를 조성한 다른 지역은 어떤지 오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가 개발계획 공모에서 용도구역 제한까지 풀어버린 마산해양신도시. 창의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의 길을 터줬다는 우려가 큽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난개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대규모 바다 매립지가 당초 약속과 달리 결국 초고층 아파트와 상가로 변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초 위락시설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던 부산 수영만 매립지. 부산시가 땅을 판 뒤 주거지 조성을 허가해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공원 조성 등이 목적이던 부산 밀락 매립지도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성의 어떤 문제로 나대지로 계속 방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마산해양신도시를 친환경 저밀도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해온 창원시. 하지만 국제교류와 레저관광 중심이라던 특별계획구역을 없앤 데 이어 최소한의 상가와 주거용지 비율 제한까지 풀어버렸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공통의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 문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5개 시도지사가 10달 만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낙후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도지사들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방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지역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만 하면 지방으로 내려온다. 그건 난센스입니다. 부산과 경북에 집중된 원자력 시설의 안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은 공동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원전 산업 등 영남권 주요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국고의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시도별로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영남권은 공동으로 운영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외국인 관광객 공동 유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국회에서는 요즘 지역구의 내년 정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예산은 정부 예산에서 빠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헬기 수리온입니다. 카이는 헬기 핵심 장치인 블레이드 성능 검사를 위해 전남 공군 한 연구소를 이용합니다. 관련 시설이 경남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다 줄여주는 게 우리 인근 이 지역에 인증센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에서도 항공부품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공모 사업에서 항공복합재 시험평가 사업을 유치하고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항공 분야 전자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KTL 사업 예산 1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여상규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이를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과 투자 효율성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주에 가면 좋을 예산을 못 가게 하고 방해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 달 확정되는 내년 예산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최종적으로 빠진다면 그 부담은 지역 기업과 항공산업 몫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재랑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 모시려고 보낸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황당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늑장 조치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요양병원, 79살 이모 씨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멈칫하더니 뒤로 넘어갑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균형을 잃은 겁니다. 뇌출혈로 이 할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휠체어 환자 누구에게나 큰 장애물.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려다 포기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병원 측은 사고 뒤에서야 휠체어가 다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힘으로 팍 넘어가 버렸는데 할아버지들은 그 속도를 못 내잖아요. 병원에서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 유족들은 황망한 마음입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6시쯤. 환자가 어지럽다고 간호사에게 말했지만 사고 3시간이 지나서야 출근한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살펴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야간 당직 의사가 있었지만 환자 상태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직접 와서 큰 병원에 그 CT 촬영을 좀 찍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화를 내면서 빨리 그 앰뷸런스로 그 큰 병원으로 모시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가겠다. 병원 측은 뇌출혈 특성상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고 환자분이 그 전에도 가끔은 어지러움이나 기존의 뇌졸중의 병력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안전사고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가 폐지를 발표한 13개 기금에 대해 최근 자체 평가를 한 결과 기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기금에 대해 다시 평가한 자료가 있다며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8월 홈페이지에 등재한 2014년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입니다. 폐지가 예정된 출산 아동 양육 기금은 지난 2013년에만 350명이 혜택을 봐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존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도 9년 동안 1,570여 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도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노인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상남도는 최근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2달 후인 10월에 경상남도가 13개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민들에게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공개된 보고서는 2013년에 기금을 평가한 결과로 이후 다시 평가한 자료가 있다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필요한 재원은 일반 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것이 가장 최근의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 보고서는 경남도지사가 해마다 작성해 공시해야 하는 법정 보고서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청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따른 법정 전입급 상계 방침에 반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면서 대신 공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전입금을 삭감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1,400억 원을 지원하고 경남교육청에 지급할 법정 전입금을 그만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원지검이 김해지역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3명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관은 김해시 신천산업단지와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각각 1억 원씩을 받은 혐의로 전 거창군의회 59살 이현영 의장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창원지검 특수부는 김해시 가산산업단지와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맹곤 김해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56살 배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경남적 상수도에서 1년에 876만 톤의 수돗물이 누수돼 251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경남 지역에 공급된 수돗물의 양은 모두 3억 6,326만 톤으로 이 가운데 22%인 876만 톤이 누수돼 251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 20년 이상 노후된 상수관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녕군 우포늪 인근의 생태마을 4곳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창녕군은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창녕군 유어면 세진마을과 이방면 장제마을, 대한면 주매마을과 신당마을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되면 내년까지 환경부로부터 국비 8천만 원을 지원받고 최종적으로 습지도시 인증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상품의 람사르 상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경남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염동문 한국국제대 교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담당자의 97.3%가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고 또 교육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 17개 지역 107개 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급식 비리 의혹이 제기된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통영지역 4개 초중고등학교들의 쌀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식품 판매업 미신고 업체로 드러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한 이후 매년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 지역 기업체의 총 교역액이 지난 2005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